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림프종은 전체 암 가운데 10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한 해에 약 5,500명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방송인 허지웅 씨의 투병과 치료로 알려지게 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역시 림프종의 일종인데요. 네, 림프종은 진행 속도가 빨라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조기 검진법이나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서 의료계의 숙제로 남아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주변에 가끔 임파선이 부었다라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림프절로 부르고 있는 이 임파선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암이 발생한다니까 참 걱정스러운데 일단 림프종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림프종은 목, 겨드랑이, 복부, 골반, 사타구니 등에 존재하는 림프절, 그러니까 전신에 다 있죠. 네. 비장, 흉선, 편도 등을 통틀어서 림프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림프종은 이러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혈액을 구성하는 혈액 세포의 하나인 림프구가 악성 변화를 일으켜 발생합니다. 예. 림프 조직은 우리 몸 전체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림프종 역시 몸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혈액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림프종은 모두 다 종양이므로 악성 림프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직학적으로는 크게 호치킨 림프종과 비호치킨 림프종으로 구분하며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세부 A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신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니 더욱 걱정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이런 림프종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발현을 하나요? 예, 환자분들의 경우 림프종으로 진단받으시는 경우에 대부분 림프절이 커진 것, 즉 혹이 만져져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네. 감염이 생기거나 혹은 염증이 생겼을 때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림프절이 부을 수 있는데 이때는 대개 통증을 동반하고 원래 원인이 됐던 감염이나 염증이 조절이 되면 커졌던 림프절이 다시 작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나 림프종은 커진 림프절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요. 네. 침범한 부위에 따라 다양한 다른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림프종은 통증 등의 특별한 증상이 없이 그냥 대부분 목,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등 신체 어느 곳에서나 무통성, 그러니까 통증이 동반하지 않는 덩어리가 만져져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예우인자가 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10% 이상 체중이 감소하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38도 이상의 열이 계속될 경우 혹은 잠잘 때 흠뻑 젖을 정도의 야간 발한, 이거 흠뻑 젖을 정도라는 것은 속옷을 갈아입을 정도의 발한.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질병이 양이 많을 것임을 시사하고 따라서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을 의미를 합니다. 림프종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예.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좀 밝혀진 것으로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면역 억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면역 부조화가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경우 이 림프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예. 에이즈 바이러스로 알려진 HIV나 다른 바이러스 등이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드물게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지 않는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도 없고 또 발생 원인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림프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종은 그 호치킨 림프종과 비호치킨 림프종으로 나눠지는데 네. 국내에서 호치킨 림프종은 전체 림프종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좀 드문 림프종인데 네. 비호치킨 림프종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실제 한 90%가량을 차지하는 림프종은 비호치킨 림프종입니다. 비호치킨 림프종은 암세포의 기원이 어디에냐에 따라서 B세포, 알파벳의 B죠. T세포 혹은 NK세포 종양으로 나눠집니다. 예. 그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이건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라고 해서 저희는 약자로 그냥
DLBCL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네. 이 림프종은 전체 림프종의 약 40%를 차지하는 혈액암이며 이 암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B세포 림프구가 악성으로 전환돼 발생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보통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또 진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진단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법을 좀 권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림프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꼭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얻은 조직을 또 특수 염색이나 혹은 분자 생물학적 검사 등의 특수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타입의 림프종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병이 얼마나 번져 있느냐, 그러니까 병기 판정을 하기 위해서 CT나 PET-CT, 골수 검사 등을 통해서 1기부터 4기까지 병기를 나눕니다. 네. 각각의 림프종은 예후나 치료 방법,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따라서 이 치료 방법과 예후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예. 말씀드린 호치킨 림프종은 비교적 예후가 좋아서 약 80%가 무진행 생존율,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율은 병이 진행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치의 또 다른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비호치킨 림프종은 일반적으로 B세포 림프종이 T세포나 NK세포 림프종보다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방송의 허지웅 씨가 오늘 언급할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즉 DLBCL로 항암 치료를 받은 경험이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었죠. 예. 또 각각의 림프종마다 임상경과 예후 및 치료 방법이 다르지만 림프종의 기본적인 치료법은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즉 기전이 서로 다른,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하는 양상도 다르고 부작용도 좀 오버래핑하지 않죠. 예. 겹치지 않아서 이런 여러 항암제를 병용해서 투여하는 복합 항암 화학요법이 주로 쓰이고 방사선 치료는 특수한 경우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됩니다. 네.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요. 또한 최근 악성 질환 치료에서 가장 뚜렷한 발전을 보인 분야가 림프종 등 혈액암 치료입니다. 예. 기존의 항암 화학요법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 공격해 부작용을 또 초래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표적 요법 치료제는 주로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표적만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네. 비림프 림프종에서는 리투키매브를 비롯해서 이브루티닙, 아칼라브루티닙, 베네토클렉스 등등이 이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죠. 예. 네. 자, 희귀암으로 불리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회적인 관심도 낮고 또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는데 어떤 치료법을 좀 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질병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어그레시브 림포마, 이거를 공격형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네. 진행이 빠르다는 뜻인데 치료를 바로 하지 않으면 대개 수개월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치료는 예후 인자 및 병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1차 표준 치료를 통해 부분 관해 이상의 반응을 획득합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병이 재발하는 환자입니다. 예. 대표적인 악성 림프종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말로 하기도 길죠. 실제로 이 중에서 이제 10 내지 15%의 환자는 초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고 초치료에 반응을 하더라도 20에서 25% 정도의 환자는 관해 후, 관해라는 것은 일단 병이 기존의 검사법으로 발견이 안 된 정도로 감소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관해 후에도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1차 혹은 2차 치료에 불응하거나 관해 후 재발을 경험하는 환자는 연간 약 한 150명, 이거보다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만 내외로 매우 소수인데 예후가 불량하고 정립된 치료법이 없어 미디안 서바이벌로 그러죠. 중앙 생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합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은 생존 기간을 의미 있게 연장할 만한 효과적인 대체 치료가 없었는데 네. 다행히도 최근 이 재발성 불응성 악성 림프종 환자들에게 1회 치료로 완치 가능성까지 확인한 혁신 신약인 세포 치료 신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카티 치료제가 지난 3월 5일 국내에 허가됐습니다. 예. 카티 치료제의 허가로 기대 여명이 6개월이었던 재발성, 불운성, 악성 림프종 환자들도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자,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치료법을 듣고 싶지만 그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병을 그 사실 예방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림프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조언에 대해서 해주실 게 있다면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림프종은 질병 진행 속도가 빨라서 바로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검진법이나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 큰 빅데이터를 보면은 바이러스 중에 몇 가지, 그러니까 에이즈를 포함해서 네. 또한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 간염 바이러스 중에 일부, 혹은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 등등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증거들이 있고요. 예. 또 이런 그 바이러스 감염뿐 아니고 개인 위생에 힘써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 또한 체중이 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농업용 살충제 혹은 방사선, 여러 가지 이유로 방사선에 노출이 됐던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여겨지고,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경우 질병의 발생이 줄여진다고 생각됩니다. 예. 따라서 환자분들 중에는 덩어리가 생겨졌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서 늦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통증이 있는 덩어리보다는 통증이 없이 나타나는 종괴가 더 위험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감소, 발열 혹은 발한, 네. 밤에 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더 병이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림프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예. 원인도 잘 모르고 또 예방법까지도 마땅치 않은 이런 병이 남아있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면서 의료계의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네. 예.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얼른 이루어져서 림프종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